안녕하십니까. 아침 방송은 건너뛰고 저녁 방송을 하게 있습니다. 좀 어저께 하던 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불교의 변천사, 불교의 변천사라고 하면 다 알다시피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린 불교의 시대의 변천사는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대성불교, 그래서 인도불교나 여러 가지 객들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불교의 사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키가는 것입니다. 진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을 들였느냐,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따라서 선택권이 들립니다. 이제 조금 전에 속보랑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모의투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부결을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냐 아니냐에 어떤 관계가 녹이되면은 또 방송 도중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남보다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고 남보다도 빨리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대성불교의 주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사회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하였던 것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여법하게 지내고 그의 어떤 개성이나 부드러운 사람 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대성불의 주요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부파불교의 경향에 지배적이던 시기에도 대성의 운동 계속해서 활발하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대성운동의 결실이라는 할 수 있는 수많은 대성의 경쟁들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다 알다시피 초기의 그 대성 경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우리는 그 반야경이나 법화경이나 요마경이나 아미타경이나 시집지경이나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요마경의 수마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는 등등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느끼는 가운데 반야경은 대성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이 경전에 실린 공사상이라고 하죠. 공사상의 어떤 대성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로서 우리가 바로 불교의 사상 근본 사조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우리가 공사상 항림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남인도 출신의 용수의 것입니다. 그는 중론송에서 부파불교진 바로 오류를 결정적으로 논하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이후에 열애장 상상으로서 바로 우리는 천명한 성마경이나 해심밀경, 능가경 등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심밀경은 바로 유식설에서는 270년부터 480년 내 사이에서 미력의 부착, 세진 등으로 의해서 바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상으로서 바로 우리는 용수의 공사상 함께 바로 불교의 사상 기대의 조로 행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수는 불교의 기본 교리의 연기를 보다가 심오한 체계로 어떻게 됐다? 전개하여 경험에 나타난 모든 대립에 부정하는 절대적인 일론으로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대립의 도식을 바로 생가의 멜로 오는 것은 가는 것을 중단과 계속 같은 걸 다른 것을 등으로서 분류하여 어떻게 했다? 중생과 부처의 윤회,
바로 열반의 본질적 이론적 입장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바로 이 본질적의 동일성을 아는 지혜가 반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반야의 과정은 우리는 또 하나의 용수는 학설과 항상 대립되는 입장, 진이었던 무학과 세진, 유식사상의 용수의 절대적인 이론론으로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의 존재의 구성보다도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상당히 복잡한 관념론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세상은 사유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로 사유를 떠나서 해계, 바로 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계라는 것은 주관적 사유의 투영이 지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의식과 흐름, 즉 우리가 말하는 아라야식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아라야식의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라야식은 새로운 행업이라고 그러죠. 행업을 쌓았음으로써 우리는 일정한 경량의 행성하고 이 행성을 의하여 사람의 성격도 결정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았던 그 과정들은 공사상 유식사상의 세친 이후 이대의 학파라고 하죠. 학파를 형성하였고 바로 7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두 학파는 인도의 대성불교의 양력의 상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의 그 대성불교의 양력 상맥을 이루었던 것도 그리하여 그 중간과 학파는 용수 이래 불호와 청변에 의해 양분되었고 다시 전자는 월층이라고 하죠. 월층과 전천 개성하였으므로 후자는 저거요 또 연하계는 개성하였다고 이렇게 유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유시학파는 바로 세친을 개성하는 진화의 계롱으로 득해하였고 안에 또 아니면은 계통으로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다시 호법과 법칭이라고 합니다. 법칭이 계승하였다는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불교 사상에서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이들은 불교의 내부에서 상호간 활발의 논쟁을 하였던 뿐 아니라 외부의 힌두교나 자이나교의 종파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인도의 불교와 이와 같은 대승불교의 중심으로 봤을 때 계속 발전을 하였고 그 학문적 전성들을 위해서 바로 나타난 사원을 세워 국제의 대학으로서 그 구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구실하였던 바라비의 사원도 불교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교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러나 종교적 열정, 점차의 감퇴되기 시작하여 종교 생활을 나란타라고 하죠. 나란타, 발라비, 비크라미 그 3이라는 같은 대학으로 집중되었고 바로 이른바 그 성단의 중심으로서 불교의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그때부터 밀교에 성립되는 이 과정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7세기 때 중엽에는 우리가 그 말엽에 이르기까지의 시에 새로운 불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밀교입니다. 그래서 밀교 사상은 석가의 당시부터 주범으로서 전해오던 주구입니다. 주구지는 나란히경 아니면 송기하면서 그거를 마음을 동일하고 구경하고 경계하고 도달하고 그래서 부처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세기 때 중엽에는 이렇듯이 이러한 사상들이 종합되어 대일경이라고 합니다. 대일경. 바로 대일경에서 건강
정견과 같은 굉장히 나타남으로써 밀교의 기초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서 보게 되면은 첫째 알아야 되는 이 밀교도 대성으로 분리되고 있으나 바로 대성불교의 표현적 일면으로 드러내는 사상의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밀교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친 이유, 대성불교 지나친 철학적 이론적 경향으로 본다면 바로 일반의 대중들 떨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아비달마라 그랬죠. 아비달마 불교에 빠진 것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시에는 그 인도에서 그 탄트라라는 그 밀교 수행법과 유행하게 됨에 따라서 불교가 밀교적 그 전개가 된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특기의 중간의 사상, 바로 밀교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밀교는 힌두교 사이에서 바로 한영을 받아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8세기 후반에 와서 밀교와 대중화됨으로써 저급한 그 의례의 도입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 사상의 밀교와 어떤 관계에 측정하겠나? 대중화. 또 다른 불교 유파는 건강성을 그 형성하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인드라부티라고 그러죠. 인드라부티인데, 그는 아들아 연하생의 밀교의 티베트 있죠. 티베트에 정하였고, 이때 인도로부터 다수 고성들이 티베트에 들어가 밀교의 중심으로 한 대성불교의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파맹으로 인해서,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도 학생들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생겨 많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티손대천 왕이라는 거 있죠. 티손대천 전왕 왕이 티손대천입니다. 왕이 수도의 라사에서 회의를 열어 논쟁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 측의 정문파라고 하죠. 인도 측의 정문파에 서란 인정되고 중국의 돈문파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돈문파의 설이 배적되어 티베트의 불교와 인도의 후기 불교, 바로 성계 주류로 되어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베트나 이런 가정들을 가보게 되면 연결되죠. 그래서 티베트로 들어간 밀교는 오래되지 않으나 라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는 교의 종교로서 정착되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인도 불교의 사상이라는 딱 알아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 세태, 그때부터 이제 인도 불교 세태가 되는데, 건강성 불교의 파라왕조 750년부터 1199년이 있죠. 보호를 받으면 마가다 지방의 서빙골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나, 이때의 불교 거의 힌두교나 다를 것 없는 상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변질이 되어버리고, 그 방면에 불교의 세력은 오히려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 번창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에서 불교의 쇠퇴한 것을 불교가 자체가 내적으로 본다면 변화를 일으켜서 미륵불, 간음보살, 대일열애 같은 불보살들의 힌두교에서 여러 신들을 거의 같은 성격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기 때문에 또한 10세기 때에 말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방에 있던 터키계에 있는 가정이 왕족이라고 그러죠. 1101년부터 1027년까지에 보면은 17회나 되는 북인도라고 합니다. 북인도를 침략하여 많은 노예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때의 점령제는 오래 지배되지 않았으나 불교나 힌두교나 사원이나 성지를 파괴하고 엄청난 악탈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성녀를 학살을 자행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녀를 자행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슬람교도의 그 침략의 파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 1203년이 바로 우리가 보면은 그 비쿠라마 신라라고 그러죠. 비쿠라마 신라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와 더불어 불교 인도의 본토에서 거의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치를 감추고 나니까 바로 중국 불교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불교와 불교와 전례와 역경사학이라는 이 가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것이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 중 한 개가 금인강 정설, 금인강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동안에 정설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다 전설로 여겨져 있습니다. 전설로. 그런데 후한의 맹제에 꿈을 꾸고 체험 등의 서역으로 불교의 찾아가던 중에 백마의 불상을 경전을 싣고 오는 가섭마 등, 가섭 있죠? 가섭 등의 축법난을 만나 함께 돌아와 낙양에 백마사라고 있습니다. 백마사. 낙양에 백마사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백마사에 갔다 왔습니다만 백마사에서 한 몇 개월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5년 넘었나요?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백마사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도 그 기억이 많이 남는데 백마사에 가면 진짜 백마가 있습니다. 거기가 모형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67년에 종래는 장설 여겼고 신근을 연구해 오던 의해서 전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후하의 맹제의 이복 동생인 초왕 영이 65년에 무로 불교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미루고 이제 볼 때는 불교 지내는 시기는 그 이전에부터 축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역 지방에는 고통로나 봉제적으로 열린 것은 저는 무제이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제이 때. 정확한 것은 장건이 대월시의 델타가이어 컴노를 정벌하는 것이 결심하고 무제의 명을 받아 서역을 원정을 감행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309년부터 1206년의 이후 선제의 시대까지의 전하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서역에 가면은 전 지역에 미쳤고 동아시아의 하나 세계로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의 아래서는 중국인들이 당시에 동서무역을 당당하게 상인들을 가졌는데 아랍계나 인도계의 불교를 보고 계를 자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불교가 전래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장건의 원정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동서무역에 종사한 서역 사람들이 의해서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을 대체적인 견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50년의 때에 안식국에서 온 지루가창에서 반주 삼매경이라는 대성경전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반주 삼매경이라는 번역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역경성이라고 하죠. 역경성들이 인도의 대월지국이랍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죠. 안식구의 페르시아라든지 강거국 지금은 루르키스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온 이방인들이 였습니다. 한편으로 중교회는 거꾸로 구법을 이어서 위나라의 주자행이라고 하죠. 비슷한 많은 순례성들이 서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옥을 보면은 그 서역을 들어갔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서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부의 지역에는 그 루양이라든 장안에서는 전래되었고 불교의 그 뒤에 역경성의 지역은 오는 오나라 때입니다. 오나라 때. 수도의 그늘에서 포교를 하고 월남에서 북상은 강성에 역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나라에 들어가 포교에 종사함으로써 점차 남북 그래서 중국까지 교세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불교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가 믿어오는 이 과정들입니다. 그래 특히 그 불도정은 중앙아시아의 구도국의 타지 기스라는 사람들이 신통력과 주수로 많은 사람들을 신망을 얻어 바로 국왕과 고문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의 도화는 그 전진왕과 부계의 신임을 받아 갱전 목록을 중국인에게 출가자를 위한 생활 규범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도안의 제자 해운이나 여산이나 백년사의 세우고 연불중심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얼마나 중국의 어떤 가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흔히들 해오는 그 사문불경 왕자론은 이라는 내용은 불교의 보편주의와 중국의 그 민족주의 대립하면서 불교가 중국적 풍토가 도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호교적 그 논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서진 시대에서는 축법포 그러면 우리가 청법포 하면 정법화경의 강참 반야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번역을 해오면서 이 무렵 중국에서는 일반의 사상계라고 하죠. 그 노장사상이라고, 노장사상. 그래서 노장사상에서 일어나는 성행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불교의 노장사상에 의하는 풍조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갱노불교라는 하는데 불교 사상에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의 노장상사, 무와 대비하여 설명하는 그 예설하여 갱량의 계기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불교는 중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윤회사상이 도입되고 전생, 현생, 내세에 대한 인과응보의 개념, 중국인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중국 불교의 바로 역경사나 사상의 형성에는 지대와 영향을 끼친 그 인물이 구라마섭입니다. 구라마섭. 그러면 구라마섭은 앞에서 나왔던 중앙아시아의 구자국이라고 하죠. 구자국. 구자국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타지키스탄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말은 태어난 처음으로 소승불교의 공부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면 대승불교를 공부했던 그는 대풍반야경입니다. 대풍반야경. 거기에서 건강반야경, 그리고 또 모법연화경, 바로 요마경, 아미타경, 바로 등그에서 대성경전의 용수의 중론의 시위문론을 등 중간 학파의 논설로서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특히 그 중간 사상은 거의 한역의 근거로 중국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경이나 우리 보면은 모범연화경이나 법화경 이런 이 단계가 같은 것입니다. 요마경이나 아미타경이나 이런 것을 바로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경은 무엇을 잡는다, 상을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행평주의 상이라겠죠. 그래서 그 제자의 성조는 바로 조론을 그 조술하여 중국인의 내 공사상의 이해하기를 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론은 영향을 당대 후 중국 불교 사상에서 큰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구마라 섭은 번역한 중론의 그 시위문론이라고 하죠.
진짜 이제 중국의 삼론종이 우리 한국에 삼론종이 있죠. 바로 그 중국 그에서 삼론종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론종은 정제 시대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동진 시대에는 역갱성이었던 그 불타 발라타라는 그 부자 하엄종, 우리가 하엄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엄종의 소위의 갱단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엄경에서 번영하였고, 또 단무창, 열반경을 번영한 중국 불교의 일체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말하고 모두가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불성을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불성설입니다.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한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역갱성의 우리가 진제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대성론 등의 유가학파들이 굉장히 번영하였기에 뿐 아니라 열애장 사상, 우리가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러죠. 열애장 사상의 대표적인 논설이은 대성기신록으로 본다면 번역하여 당나라 하엄종에 승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마쳤고 이를 경전 역경에 이루어진 것이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해되어 온 것은 바로 우리나라 고성들에 의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큰 고성들이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 근전을 바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르게 잡지는 못했었겠죠. 그래서 갱전 우리나라 불교 역시 종파의 소위 갱전이 건강경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건강경이나 하은경이나 이런 갱전을 두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소위 갱전은 건강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파마다 다 건강경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위 갱전으로 채택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 사상의 골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미래간 청운스님과 함께 붓다의 법문에서 같이 공부하고 불교를 익혀가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는 시대,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갱전은 처음에 밝혀보면은 갱전에 사용된 각 지방의 소거에 의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부파불교 시대라고 그랬죠. 설일체유부라고 합니다. 그런 설일체유부부터 갱전은 산스크리트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또한 인도 열반의 산스크리트가 사용하기 시작하기 속어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속어로. 그래 갱전의 내용은 산스크리트로 했던 것이고 한역의 대장경 가운데에서는 바로 전해지고 있는 아비달마를 하죠. 아비달마 논설로 크고 작은 많은 신구의 논설 28부인데 대부분 설일체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산크리트 원본을 남아있는 것을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역된 불자는 원본의 달리어 속으로 된 것과 무게에는 섞인 산스크리트, 순수하게 산스크리트로 서북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쳐 바로 사용된 간다르어입니다. 간다르어. 죄송합니다. 간다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비달마로서는 초기 대승불교라고 볼 수 있죠. 갱전의 고전 산스크리트가 되어 있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범연화경입니다. 그 모범연화경이 이제 법화경하고 등으로 가는 거죠. 이게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후기 대승불 갱전은 섞인 산스크리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스크리트로 붓다의 당시 불교의 언어를 아니었는데 바로 불교가 차차 힘이 잃어가고 브라만교의 세력이 잡아가면서 산스크리트의 표준 언어로 자리 잡게 되자 기원 전후에 인도 대륙에서 활동하던 불교의 부파들이 자신들을 가지고 있던 갱전을 모두 다 산스크리트로 문자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문자를 다 바꿨던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바꿔였고 이 산스크리트된 경전에서 중국에서 받아들여 한문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죠? 인도에서 바꾸어서 중국으로 넘어서 중국에서 한문을 바꿔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경이나 원래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랬던 기원 전후에 나타나던 대성불교, 대성경전의 마가섭이 주도하여 경전을 결집하는 그 마무리를 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야부, 하음부, 법화부, 정토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불 경전이 모두 부처님의 열반하신 뒤 50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바로 새롭게 편찬된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다는 것은 남의 미래간 청순 함께하는 붓다의 법문에는 바로 이런 기초의 교리를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만 안다 그러면 웬만하게 불교의 경전은 얼쭉 다 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전은 500년 이상의 시점에 새롭게 편찬되었고, 그래서 전통 교단 대선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우리가 교파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는 대성비술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성비불설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대성교파의 기성교단은 소성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기존 경전도 부처님께서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은 모두가 부처이므로 진리를 깨닫는 안목으로 편찬한 경전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록 대성 불교권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교설은 남는 안경은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안경이. 그래서 실제 안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이빠사나나 수행법이 다시 조명되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반야경이나 건강경이나 한경이나 법화경이나 대성경전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무척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건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설명을 하였으니 이 정도면 대충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익혀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독송하는 경전, 중국에서 번역된 것은 있지만은 중국에서 편찬한 것으로서 의심되는 경전은 보살계를 담고 있는 법망경, 우리가 아시죠? 법망경. 그럼 법망경에서 원각경, 그러면 수능엄경, 부무언중경, 지장경 등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모두 다 80권 하흥경 또는 인도에서 일부분만 있을 뿐 중아시아 흑 중국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대성경제 성립되는 과정에는 벨기에 몇 개 그룹에 존재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반야경의 설립이요 이의 교류적 영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대성경전의 공사상 받아들이게 되었고 동시에 그 다부를 인정하고 신앙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아미타불 신앙입니다. 아미타불 신앙. 그리고 우리가 아미타불 신앙은 보편화되어서 정토교의 대표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들이 서로 하흥경의 그룹에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흥경의 어떤 그룹이 발전하고 또 법화경을 신장하는 운동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교리 조직에 및 세계와의 동반하여 있는 부파불교의 양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두가 불교의 교리를 참다운 가정을 안다면은 확실한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몰아난다면 틀림없이 아상은 없어지고 수사상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남의 미래간 청순이 관계의 붓다의 법문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에 같이 동참하시고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바로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공부하여 바로 부처님의 따끈한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고 좋은 발언 드리면서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육조 시대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에서는 한참 투표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대통령 여사께서는 부결된 것으로 이제 돼 있고,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지키가고 또 우리가 같이 깨달아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공양도 맛있게 하시고 저녁에는 부처님을 뵙고 한이한 모습을 받기를 추운 발언 드리면서 모두 다 만사되기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십시오.